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훈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붕붕,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끽,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은 꼭 확인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포인트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국회 열지 못했죠? 네. 네,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막혔던 국회가 담배세 논의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였지만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네. 여야는 원내 수석 부대표들끼리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담배세 증세 문제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우회 지원 예산 규모를 놓고 또다시 설전이 벌어지면서 이마저도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마침내 이완구 우윤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지만 결국 절충에 실패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언제까지 이런 파행이 계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내일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국회가 이렇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 그리고 담배세, 법인세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새정치연합 고위 관계자의 말이 주목됩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원내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면 여야 대표가 만나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대통령을 만나서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지자 문희상 위원장은요. 아직 그런 상황까지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교문위 관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오늘 한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예결위 마지막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업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맞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빅딜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정규직과 관련해서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최경환 부총리 최근 발언인데요. 이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은 둘째 치더라도 이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을 견뎠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정규직을 기준 삼아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근로조건의 하향 평준화이자 정상의 비정상화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와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문제 해소 등에 대해서 다분히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면서 분위기를 상당히 가라앉히려 애쓰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있었죠. 네. 이 사건의 피고인이 이제 유우성 씨였는데
이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국정원 직원들이 네.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가 나왔더니요. 네, 오늘 결과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직원 3명이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은 이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 직원이어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이 소송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면서 국정원 수사관이 원고들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앞서서 국정원 직원들 3명은요. 이 변호사들이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회유와 폭행, 감금을 당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소송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이 50대 임금 근로자가 말이죠. 네. 20대 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아졌다. 처음으로 역전했다. 네. 이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오늘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임금 근로자 일자리 수는요. 1년 전에 비해서 58만 3천 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지난해 3.7% 정도 일자리가 증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속 일자리가 33만 개 정도가 늘어났고요. 이 신규 대체 일자리가 25만 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가장 관심이 끄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일자리가 20대 일자리 수를 앞섰다는 겁니다. 네.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50대 일자리는 302만 7천 개로 작성이 됐습니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역시 30대가 가장 많았고요. 이후에 40대, 50대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일 간의 국장급 협의가 있는데 네. 그것과 관계없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진전이 없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요. 한중일 3국의 협력 문제는 그 자체로 3국의 공동해선이 되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밝힌 겁니다. 네. 아울러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은요. 우리가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은행 이자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가 됐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예금은행에 맡겨진 돈에 적용된 평균 금리가 1.97%였습니다.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은행의 평균 이자가 사상 처음 1%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가입하는 정기 예적금과 수시 입출식 예금뿐만 아니라 양도성 예금 증서, 금융채 등 시장형 금융상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은행에 맡겨진 모든 돈에 대한 평균 이자가 연 1%대로 떨어진 겁니다. 총수신 평균 금리는 2012년 5월 3.06%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요. 한은이 2012년 중반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고 또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 이자에도 반영된 데에 따른 겁니다. 네, 새로 가입하는 예금금리뿐만이 아니라 대출금리도 떨어졌다는 거죠? 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연 2.18%였습니다. 네.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이고요. 또 지난 3월 이후 8개월째 사상 최저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저축성 수신 정기 예금은 연 2.17%로 사상 처음으로 2.1%대에 진입했고요. 이처럼 초저금리 진입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기다리면서 단기 상품을 전전하는 작은 부동산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또 일각에서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위험 투자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은퇴를 최대한 낮춰서 급여소득과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출 금리도 연 4%로 사상 최저입니다.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업대출 금리 모두 떨어졌고요. 예.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 은행 예대 마진을 보여주는 그 총 수신 금리, 총 대출 금리의 차이도 9월 그 2.44%포인트에서 그 2.39%포인트로 낮아졌습니다. 가계부채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 4천억 원이나 늘어서 그 한 달 증가분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요즘 가끔 택시를 타보면 이제 머리 시끄럽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예. 그렇게 어르신들 택시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통계도 나왔다면서요. 예, 그 60세 이상 택시 운전자분들이 올해는 31,365명으로 전체 36%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50대인 분들도 그 37,17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운전자분들이 안정감 있게 운전하시고 친절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75세, 80세 정도 되시는 그 분들이 운전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또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나 그런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그 손님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을 유발했던 그 이동통신사. 예. 이 이동통신사와 이 관련 임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 방통위가 그 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이통사 그 임원을 형사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그 이통사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네. 형사 고발을 해야 일 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폰 6 보조금 대란 이런 거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지난 10월 말, 그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 이통 3사가 그 출고가 78만 9,800원 그 아이폰 6 16기가 모델을요. 네. 장려금을 41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그 대리점에 시달했기 때문에 그 10만 원대에 판매되는 그 대란이 발생했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진짜 대란이었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암살 당한 것은 아니고요. 그 암살 당했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다면서요. 할리우드 영화. 예. 이거 최종 예고편이 공개가 됐다는 소식도 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암살 작전을 그린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 더 인터뷰의 최종 예고편이 유튜브에 공개됐는데요. 네. 김정은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부분이 추가되면서 공개 사흘 만에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네. 예고편에는 김정은이 자신을 암살하러 온 미국인과 술을 마시고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과 파티를 즐기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네. 지난 6월 첫 예고편에도 제작진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영화 상영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고 발끈한 북한이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네. 더 인터뷰는 원래 10월에 미국에서 개봉할 예정이었는데요. 예.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개봉 시기가 옮겨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담배를 끊기 위해서 소위 그 전자담배라는 거, 이거 사용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도 최대 10배나 많은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몇 종의 전자담배 액상에서 나오는 증기를 분석해봤더니 예. 포르말데히트와 아세탈데히트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특히 전자담배 액상을 가열하면서 발생하는 포르말데히트는 일반 담배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최대 10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자담배 금연 효과와 함께 유해성 논쟁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네. 지난 8월에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일부 독성 금속 성분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반 담배보다는 유해 물질이 적다는 인식 때문에 전자담배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홍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 행정장관 선거안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 그동안에 참 도심 점거 시위 계속해왔는데 61일째라면서요. 현재 상황은 어떻답니까? 예, 61일째인데요. 홍콩 경찰이 몽콕 지역에 설치된 시위대 바리케이드를 철거한 이후 양측의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위대가 어젯밤부터 수차례 도로를 다시 점거하려다가 경찰과 충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의 도로점거 시도를 막기 위해서 몽콕 지역에 배치한 경찰 인력을 6,000명으로 늘렸고요. 네. 지난 25일 몽콕 지역 시위대 캠프 철거 작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시위대 15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서민들 담뱃값 인상으로 복지예산 이제 충당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이나 뭐 그런 쪽에서 세금을 끌어다가 복지예산을 충당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의견은 담배세 올리는 거 찬성해요. 뭐 담배도 안 피우는 게 좋고 세금도 더 걷어도 좋은 거니까. 네. 그리고 복지를 너무 전부 다 복지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복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법인세 올리는 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글쎄 우리나라 법인세가 국제적으로 그 세율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 복지를 올리고 이러다 보면 재원 확충이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장기적으로는 법인세를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중간 지점에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서민층에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또 불만이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중간 지점을 좀 잘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매일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지요. 오늘은 담배세나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죠. 우리 시민들의 세금 인상과 복지 예산에 관한 생각, 이 국회의원분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시설장이라는 사람이 장애인들을 계집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어두기까지 했다는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설장은 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제 맞서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인권위에 제보했던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의 박수인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인입니다. 네, 인권위원회에 그 제보를 하셨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시설의 문제점을 언제부터 인지하셨나요? 2011년도에 도가니 사태가 떠지면서 예. 사실은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늘이 이 복지원을 들어갔었고요. 예.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시설, 하늘 그 복지원에 대한 시설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짚었었는데 네. 그 맞은편에 있던 그 사회복지 시설이었던 그 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시설이 너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빛도 안 들어오고 난방도 안 되는 그 대낮에 암흑 같은 공간에서 대낮에 이불만 뒤집어 쓰고 막 누워있는 거주인들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조사권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작년에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면담을 했고요. 네. 피해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아, 그랬군요. 네. 거기는 그 시설은 몇 사람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상황으로는 2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23명. 그런데 네네.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신 바에 의하면 네.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전부 다겠네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었다고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게 예. 사실은 제대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그 원장님을 좀 많이 비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나중에 분리가 된 다음에 네. 좀 더 자세하게 심층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술이 지금 정확한지에 관해서는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쇠사슬로 장애인의 발목을 묶고 말이죠. 계집을 감금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얘기는 직접 들으셨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도 그런 얘기는 들었었고요. 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올 4월에 저희가 조사를 다시 들어갔는데 예. 그때도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관적으로 나왔었어요. 물론 이분들이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특정 시기나 뭐 이런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이제 맞았다, 뭐 개장에 갇혔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를 가지고 진정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와서 또 조사를 또 따로 했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했던 조사는 사실은 인권 침해 부분에 좀 더 맞춰져 있었고요. 예. 그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위는 조금 더 확대해서 조사가 가능하셨죠. 조사권이 있는 인권위는 뭐 횡령 부분이나 그렇죠. 아니면 감독 부분까지 다 같이 조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체벌도 빈번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체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거주인 말에 의하면 체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체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체벌 이유 같은 게 뭐 예배 안 본다, 예배 늦었다, 아니면은 밖에 있는 개장문을 열어놨다 이런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사실은 때렸다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 4월에 제가 조사를 나갔을 때 이제 종사자분에게 물었었죠, 조사원들이. 여기는 거주인에 대한 체벌 어떻게 하느냐. 이랬더니 관련 종사자분들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겁을 주기 위해 계집에 들여보낸다고 한다. 너 계집에 들어갈래? 뭐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한다. 하는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이었군요, 도대체. 네. 그런데 지금 그 시설장이나 그쪽 사람들은 부인한다면서요? 부인하시겠죠. 지금 뭐 본인들은 이게 지금 일반 훈육의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훈육의 수준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거주인들에게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제 그 아이들의 답변에서도 개장에 너무나 뭐 이렇게 몇 명하고 누구누구가 갇혀 있었고 자주 하다 보니 나중에는 무섭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신빙성 있게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신빙성이 없었다면 사실은 진정이라는 것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네. 하여튼 그 복지원 측에서는 치매 노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묶어놨다든가 말이죠. 네네. 발바닥을 몇 대씩 맞는 훈육을 위한 체벌은 있었지만 감금하고 폭행한 것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주요 피해자분들은 저희가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를 했지만 남아있는 피해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후 조치가 굉장히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거기 있으면서 시설장이 지금 회유하시겠죠. 그리고 니네들은 이제 또 거기 있는 분들에게 너희들은 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진술이 좀 변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저희는 가장 우려스러워요. 저희한테 했던 얘기와 나중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또 달라질까봐 그게 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뭐 조사에 철저하면 뭐 진상이 드러나겠죠. 보조금 유용 문제도 드러났다면서요. 장애수당 같은 거 제대로 지급은 했답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 입소자들한테는 생계비나 주거급여 뭐 연금이나 장애수당들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사실은 개인에게 고지하지도 않고 사용했다는 게 인권위의 조사 결과로 나타났죠. 마음대로 썼군요. 네, 그렇죠. 마음대로 사용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설의 시설장이 그 왜 지난해에 신안군에서 그 염전 노예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 피해자 장애인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돕는 후견인으로 지정이 됐었다는 일은 참 믿기지 않는 얘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후견인 중에 그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사실은 관련 기관에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후견 변경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이미 지자체가 이런 시설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지하고 있었답니까? 그 염전 피해자 후견인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이 이름이 들어갔을 테고 그러면 그 시설장이 어떤 시설에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던 시설이라는 거는 담당자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않고 이제 너무나 이제 행정적인 업무만 밟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앞에 일부 그 진술하신 분들은 전원 조치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피해자분들로 이렇게 구출을 받으신 분들은 제대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네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전원되신 분들은 그 전원된 시설에서 지금 뭐 이렇게 뭐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 뭐
자활 뭐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남아있는 분들, 그 안에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수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에서 조사를 한 결과 어떻게 조치를 취한답니까? 지금 전라남도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긴급 분리, 시설 폐쇄 조치에 따른 이제 긴급 분리가 들어갈 것 같고요. 긴급 분리 과정에서 이분들의 이제 거주인들의 욕구를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원을 할 건지 아니면 지역 사회로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파악한 다음에 시설 및 거주 공간을 확보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장애인인권센터의 박수인 팀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소곡로 회원사거리 방면 한국은행 사거리 조금 지난 2차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부근이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도 많습니다. 남산 1호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언주로는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앞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편도 제속도를 돌며 이동합니다. 역삼로 역삼 초교 사거리에서 역삼 세무소 사거리 구간도 양 방면이 정체입니다. 강남대로 따라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강남역부터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신사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제속도를 밑돌며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Best shop, best enjoy, best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shop. Best shop, best smile,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p.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로를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로는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로는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로는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서울대학교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K교수를 서둘러 면직 처리했는데 잘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5415번님. 우리나라 지성의 요람이라는 곳에서 수년간 성추행이 있었다니 실망스럽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덮기 급급한 것 같은데 검찰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228번님께서는 이런 추한 사건에도 제 식구 감사기에 열을 올리는 대한민국 이게 정상입니까?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9060번님께서는요. 학교에서조차 의리되는 어린 학생들이 무슨 죄입니까? 저 교수가 다른 학교로 간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서울대학교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K교수를 서둘러 면직 처리했는데 잘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죠.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는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듀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정 선수, SK죠? 네, 네. 아주 연봉 최고액을 받는 선수 아닙니까? 네, 오늘 타결이 됐나요? 아, 네, 최정이 FA 우승 협상 마감일에 어저께 계약금 42억 원과 연봉 11억 등 4년간 총액 86억 원에 SK에 남기로 했는데요. 네. 지난 롯데 강민호가 기록한 75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2005년에 SK에 입단한 최정은 소년 장사라 불리면서 최근 5년 연속 3할 타율, 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SK는 외야수 김강민도 4년간 총액 56억 원에 붙잡았습니다. 네, 어제가 우선 협상 마감일이었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다 계약들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네. 어제 성사된 계약만 하더라도 400억 원 규모라고요. 네, 어제가 이제 원 소속팀과 우선협상 마감일인데요. 네. 삼성이 토종에이스 윤성원과 역대 투수 FA 최고액인 4년 80억 원, 그리고 구원투수 안지만과 역대 투수 2위 기록인 4년간 65억 원에 계약했고요. LG는 박용택과 4년간 50억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롯데 투수 장원준은 롯데 구단에 4년간 88억 원의 제의를 거절했고요. 삼성 배영수, 기아 송은범 등과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다른 구단과 협상을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간 금액만 395억 5천만 원에 달하고요. 남은 선수들이 계약을 하면은 지난해 FA 계약 총액인 523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FA 선수들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일각에서는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이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네. 자, 손흥민 선수가 소속돼 있는 팀이 레베쿠젠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네. 이번에 지고서도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에는 들어갔어요. 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해서 59분간 뛴 독일 레버쿠젠이 오늘 프랑스 모나코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시즌 5차전에서 0대1로 졌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은 3승 2패로 승점 9점을 기록해서 최소 조 2위로 확보해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손흥민은 29일에 쾰른과 분데스리가 13라운드에서 다시 득점포 가동을 노리는데 자신 한 시즌 최다골 타인 시즌 12호 골에 재도전합니다. 네. 수영이 박태원 선수 있죠?
네. 박태환 선수 요새 연애한답니까? 오늘 오전 한 매체가 그 열애설을 보도했는데요. 예. 그 박태환과 그 SBS 장혜원 아나운서가 식사를 하고 그 영화를 보는데 몇 차례 그 만난 모습을 사진과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한 매체가. 목격이 됐네요. 네. 그런데 그 SBS 측은 그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고 열애설을 부인했고요. 네. 그 박태환 측도 그 꼭 무슨 사이여서가 아니라 그 친해지면 서로 밥을 먹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 장혜원 아나운서는 대학교 3학년 때 최원수 아나운서로 그 SBS에 입사했고요. 현재 축구 프로그램인 그 풋볼 매거진 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장성호 선수, 프로야구 선수, KT. 네네. KT에 남기로 합의를 했습니까? 네, 그 KT가 오늘 현역 은퇴를 두고 고심하던 그 장성호와 입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 장성호 선수 롯데 소속이었다가 그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그 이번에 그 KT와 그 새로 계약 조건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KT에 들어간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장성호는 그 1998년부터 그 9시즌 연속 3할 이상 타율을 기록하면서 그 대표적인 좌타자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후 잔부상에 시달리면서 부진했고요. 그 2009년 기아를 떠날 당시에 사령탑이었던 그 조범현 KT 감독과 이번에 재회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KT에서 뛰게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목요일 나라 밖으로 가보죠. 이번 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곳은 아마도 미국의 퍼거슨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대배심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찰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지역 전문 PD이시죠? 김영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태가 발생한 퍼거슨 시가 그 어떤 것이죠? 네, 퍼거슨 시는 그 미국 중서부의 미주리주에 있는 시인데요. 예. 인구가 겨우 2만 1,000밖에 안 되는 아주 소도시예요. 네. 근데 이곳에 이제 빈곤층들이 주로 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됐던 곳인데요. 2000년도에 10.2% 빈곤층이 요새는 이제 한 22%까지 빈곤층으로 지금 전락을 한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2만 3천 불 정도 가량 밑으로 이제 빈곤층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10명 중에 1명이 빈곤층이었다면 요새는 4명 중에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그런 곳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고가 났죠. 백인 경찰관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거랍니까, 그게? 그게 사실은 어떤 오해일 수도 있고, 근데 사건 당사자인 경관의 얘기로는 이제 정당방위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겨우 18세 된 청년이고, 또 이제, 경찰이 이제 6발의 총을 근거리에서 사격을 한 후에, 한 4시간가량 방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났고, 더군다나 이 퍼거슨 씨는 주민의 3분의 2가 흑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눌려왔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그런 문화 이런 거에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목격자들 얘기도 많이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그 흑인 청년이 무슨 이제 총을 빼서 쏘는 모습이었다든가. 근데 그거 아니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현재 불기소 결정이 난 거는 그만한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이 그 카메라를 몸에 달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주변에 이제 목격자 얘기만 듣는 중이고 또 말하자면 이제 증거가 결정적인 이제 이게 과잉방어라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불기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시위가 소강 상태인데요. 지금이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명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눈도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위가 소강 상태인데 이게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좀 전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2008년 이제 미국의 경제 위기 이후에
말하자면 이제 전국에 걸쳐서 퍼거슨 시처럼 이제 빈곤층이 많이 생기는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도시들도 이제 퍼거슨 시와 같이 동변상련을 좀 느껴서 더 많이 이제 분노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태가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지금 전망하는 중입니다. 네, 어제도 뭐 보도된 걸 보니까 그냥 뭐 뉴욕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 전역뿐만이 아니고 영국으로까지 번진다는 걸 보도가 있습니다. 영국에도 이제 흑인들이 있고 또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캐리비안해 그다음에 이제 흑인들이 많은 국가 이런 데서도 지금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된 모든 원인들이 뭐냐면 미국의 뿌리 깊은 실업률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경제 문제.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실업률이 2000년도에 이제 이 퍼거슨 씨만 이제 집중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2000년도에 5% 정도 실업률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13%가량이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소득 차별에 대한 이제 빈부 격차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예. 이거에 대한 사회 불만이 이번에 이 사건하고 맞물려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비단 미국 안에 퍼거슨 씨뿐이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더군다나 흑인 실업률이 백인의 2배가량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잡지 못한 흑인들한테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이 쌓여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표출된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지금은 오늘은 뭐 조금 소강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주방위군이 투입되고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인 상점이라든가 말이죠. 그 피해도 좀 있다고 그러던데. 네, 한인 상점 중에 이제 두 곳이 이제 불을 내서 이제 전소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한 5-6곳이 이제 시설이 지금 파괴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다행히 사상자는 없지만 지금 뭐 이런 재산적인 피해 이런 것들은 좀 많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 말씀하시기를 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또 더 확산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여론이 계속 지금 격화되는 중이고요. 예. 명절은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중점적으로 이제 토론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감정들이 많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사건을 미국 정부나 아니면 이 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현재 지금 그 사고를 낸 윌슨 경관이 지금 사직할 의사를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 정부에서 좀 이거를 이번 주 안에 좀 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입장은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 관용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았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벌어졌던 흑인 인종차별적인 그런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아무리 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 자체가 부의 불평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떤 대통령이 나서도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대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이고 그래서 어떤 말로도 지금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이제 흑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어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이 대배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판에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 검사가 판단하기 전에 그 이제 대배심이나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 여러 사람이 나와서 진술하는 걸 듣고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네, 그렇죠. 결정하잖아요. 네. 그 주정부에서 뭐 마음대로 이 결정을 뒤집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번 그 배심원들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요. 예. 이 부분을 이제 뒤집으려면 이제 새로운 증거나 아니면 목격자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는 부분이라 네. 현재 지금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뒤집을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미국은 이제 법 지배 위에 세워진 국가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네. 사법부의 결정이 이제 뒤집어질 거라고는 지금 보기는 좀 힘들.
힘들고요.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형사재판 시스템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이 사건에서 사건 담당 검사 자신이 자기 친아버지가 흑인에게 살해당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걸러서 가능한 한 편견 없는 형사재판 시스템을 좀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증거를 더 확실하게 제시를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미온적이었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참 복잡하게 꼬여있는 그런 사건이군요. 그런데 참 웃어야할지 우려할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이 나서가지고 한마디 했네요. 이 판국에. 네, 북한으로서는 미국에게 매일 그 인권 문제로 공격을 당하던 주체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빨리도 이렇게 성명을 내면서 네. 북한의 인권을 논하기 전에 당신 나라를 봐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북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인권 문제로 공격을 받았던 다른 국가들. 중국, 러시아, 네. 중동 이런 국가까지도 다 한마디씩 하는 형편이라 미국으로선 참 곤욕스러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참 이 인종차별 문제가 참 뿌리 깊은가 보죠. 미국 안에서. 법으로는 인종차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예. 사실 문화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그들의 실생활 면으로 들어봤을 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번 사건 취재하면서 한 흑인하고 통화를 할 때 예. 그 흑인 분이 말씀하시기는 백인 어떤 일자리가 있을 때 백인이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나타난 것과 흑인이 나타난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백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차별로 우리는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이제 관공서를 간다든가 뭐 그랬을 때 백인보다 일처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고 그런 은근하게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이나 이런 거 어겼을 때는 바로 그걸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속에 많이 쌓아둘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보이지 않게 가슴에 쌓인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 내에서의 총기 사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흑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건 장난감 총이었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확실히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난 건데요. 그래서 이 총기라는 게 미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총기를 보면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총기 사용은 정당 방위 혹은 자기 방위로서의 어떤 그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잉 방어가 됐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이라고 해서 당신이 총기 사용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처했을 때 좀 더 폭넓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미국 전역에서 사실 총기 자체가 워낙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떤 정치인도 섣불리 건들기가 힘든 거죠. 네. 참 총기 소지가 자유화되어 있는 나라이죠. 그런 이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소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당 방위면서 가족을 방어하고자 하는 게 1차 목표지만 이게 이제 과잉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사건처럼.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기 자유가 안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 소유가 엄격히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아주 클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총기 남용 문제 때문에 총기 소지를 규제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섣불리 아주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에서는 생애 최초의 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총을 이렇게 선물하는. 진짜 총입니까? 예, 진짜 총입니다. 예. 그런 풍습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미국 사회에서 총기란 정말 미국 국가 건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서 경찰 개혁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의 아버지가 그 흑인에게 살해당한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그런 게 밝혀졌었는데 이런 것처럼 사법부가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제거를 하자, 시스템으로 이걸 보완을 하자라고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다 하더라도 형사재판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다 하더라도 젊은 층의 빈곤 혹은 이 퍼거슨 씨처럼 흑인 층의 빈곤 이런 것들을 형사재판 시스템이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국 형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갈 길이 먼 거죠. 네. 퍼거슨 씨의 경우에 조금 전에 사태가 다소 지금 진정 국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막 전직 시장까지 나서가지고 뭐 도시 재건을 서두르고 있다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지금 분노가 시 전체에 지금 분노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분노 밑바닥에서는 가난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다 처음부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사건은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퍼거슨 네. 씨 같은 경우는 경관들의 대부분이 백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백인의 지배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인 경관 채용에 대해서 또 주지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빈곤층으로 전락한 그러니까 4명 중에 아까 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을 과연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주지사가 지금 도시 재건이라고 나섰지만은 굉장히 지금 견적이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효효가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화가 난 퍼거슨 시에 있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 관료들이 지금 이 사건을 진화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 발표가 없이는 사실 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주지사까지 나서서 지금 도시 재건 문제를 하고 뭐 연일 지금 TV로 인터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미국 사회가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미국은 다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마 들으신 분이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퍼거슨 씨의 뭐 4분의 1이 아주 빈곤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3분의 2가 흑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이런 미국 사회를 재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일단 부의 불평등이 가장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까지 골고루 나눠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 사회도 이제 어느 정도 시험 단계에 들어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과거 이제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국가 재정도 지금 지금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서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단시간 내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제2의 제3의 퍼거슨 씨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사회가 아직 굉장히 지금 암울한 상황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임에는 성공했는데 이제 레임덕이 나타날 시기죠. 지금 하는 일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지금 네. 잘 풀어나가야 될 텐데. 대중동 정책도 문제고 아니고 바뀌고 다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네.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임기 끝날 때까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할 것인지 참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분쟁지역 전문 PD이시죠. 김영미 PD와 함께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훈 선생님. 영월에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기변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학교 이름에 먹칠을 하는군요. 파면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5843번님. 그리고 기득권을 이용한 파렴치한 교수들은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6676번이요. 오늘 뉴스정면 승부와 정치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서울대학교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K교수를 서둘러 면직 처리했는데 잘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9830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4661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허승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